이 라디오 고장 났잖아. 그래도 틀어두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낮 2시 햇빛이 레이스 커튼을 통과해 거실 바닥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느리게 떠다녔고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질은 갈라져 있었고 중간중간 잡음이 섞였지만 윤정이는 그 소리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륨을 한 칸 더 올렸습니다. 휠체어는 창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퀴에 낀 먼지가 오래되었다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고 건너편 슈퍼주인은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만 빼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과 화상 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분식집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고 튀김을 뒤집고 김밥을 말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휠체어 팔걸이만 쥐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청취자의 사연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보냈고 누군가는 새로 시작한 일이 잘 풀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의 삶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성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을 본 듯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힐끗 보더니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는 없었습니다. 정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만은 몇 분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점심은? 성만이 물었습니다. 눈은 화면을 향한 채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또 그거예요? 직접 하시든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성만은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커졌습니다. 라디오 소리와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정희는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만은 화면만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미터였지만 그 공간은 훨씬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같은 시간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은 멈춰 있었고 한쪽은 그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성만은 다시 외출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희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아니, 앉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 2개, 컵 하나, 숟가락 2개. 많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울렸고 거품이 일었다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닦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시간,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라디오만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그 소리에 기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성만은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 멈춰 선 자동차들, 고요한 밤. 정희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라디오를 켜고 창밖을 보고 남편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밤이 되면 다소 혼자가 되는 일장.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정희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골목의 가로등 빛이 물기에 번졌습니다. 밤 10시 정희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녀는 소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희는 휠체어를 조금 움직여 복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정희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야? 지금 상태로는 더 돌보기 어렵다니까. 정희의 손이 휠체어 바퀴를 잡았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요양원은 돈이 얼마나 드는데 매달 그걸 어떻게 감당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희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에서 빛이 가늘게 흘렀습니다. 정리만 되면 방법은 있어. 진명의 문제만 해결하면. 정희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아무튼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건 없으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성만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휠체어를 뒤로 빼냈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지만 성만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게 들렸습니다. 진명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정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성만은 그 시절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고 정희가 모든 것을 떠안았습니다. 그 집이 이제 정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릴 만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늦을 거예요. 성만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요? 밖에서 먹을게요. 그러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성만이 골목을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휠체어를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살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 부동산 시세 관련 출력물, 법무사 명함. 모든 것이 그녀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정희는 오랜만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윤정희입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어렵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괜찮으세요? 제가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요, 밖에서 뵙고 싶어요. 혼자 나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소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조용한 카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정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만은 조용히 씻고 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멈췄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정리만 되면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성만은 옆에 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정희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휠체어를 움직였고 성만이 뒤를 따랐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며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난번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척수 손상 부위의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신경재생 가능성도 보입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신다면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물론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충분합니다. 의사는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 3회 치료, 물리치료와 근력운동, 최소 6개월 이상의 과정. 정희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성만이 말했습니다. 재활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해 봅시다. 급할 것 없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만은 운전에 집중했고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곧 저렇게 걸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만은 정희를 거실까지 옮긴 후 곧바로 외출했습니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네, 사장님. 내일 약속 그대로인가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생겼어요. 정희는 오늘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분께는 말씀 안 하시려고요? 말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알면 계획이 틀어질 테니까요. 그 사람 계획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내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계부였습니다. 뒤쪽 빈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다. 병원 진료, 재활 가능성 있음, 남편에게 알리지 않음.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불렀고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구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했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그러게요. 떡볶이 드시러 오시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때 정말 자주 갔었죠. 사장님 떡볶이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못 만들어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일들, 남편의 변화, 엿들은 전화통화, 서류들,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들은 소식까지. 도연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증거를 모을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증거라고 하시면 녹음, 문자, 서류, 뭐든지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숨기고 그동안 남편이 뭘 하는지 다 기록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만은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오늘 만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계획 시작. 이제 정희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알람을 껐습니다. 옆에서 성만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내렸습니다. 감각이 없었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몸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몇 초였지만 그녀는 섰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정희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성만이 깊이 잠든 시간,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그녀는 혼자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을 때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10초 이상 설 수 있었습니다. 벽을 짚으면 조금씩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육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성만 앞에서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오늘 어때요? 성만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병원 다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예약 있어요. 재활은 언제 시작할 건데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성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관찰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남편 오후 2시 외출, 5시 귀가, 통화 2번, 누구와 하는지 모름, 서재에 요양원 서류 추가됨, 세 곳 비교표 작성되어 있음, 저녁 식사 중 정리되면이라는 말도 사용함. 기록은 쌓여갔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행동, 대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도형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기록을 전달했고 도연은 법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녹음도 필요합니다. 통화 내용이나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어떻게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 있으시죠? 그걸 쓰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도연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연습했습니다. 성만 몰래 녹음 버튼을 누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회가 왔습니다. 성만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척하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 나야. 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정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희는 화면을 계속 보았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면 빠르대. 본인 동의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결정했어. 외곽에 있는 대로. 비용도 적당하고. 성만은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집은 팔아야지. 그래야 여유 생기지. 나머지는 내가 관리하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보자.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성만이 돌아보았습니다. 뭐해요? 그냥 뉴스 보고 있어요. 저녁 먹어요. 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녹음 파일을 도연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네. 계속 모아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녹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날짜, 시간, 주요 내용,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몇 걸음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숨이 찼지만 뿌듯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울어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드러내야 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성만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성만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보, 소개할게요. 박소라 씨예요. 앞으로 당신 도와주실 분이에요. 박소라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님. 많이 들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당신 혼자 있기 힘들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성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이나 간단한 돌봄 도와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정희는 박소라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친절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하지만 무언가 어색했습니다. 그 친절함이 지나쳤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올 거예요. 오전에 와서 점심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럴 거예요. 성만이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박소라는 그날부터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2시에 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정희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박소라는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정희와 대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거실에 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소라와 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박소라가 물었습니다. 응, 몇 군데 괜찮은 데 있더라고. 언제쯤 결정하실 건데요? 다음 달 안으로는. 정희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대화가 더 잘 들렸습니다. 집은요? 부동산에 맡겼어. 시세 괜찮게 나올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정리되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러게. 이제 좀 살 것 같아.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 씨는 눈치 못 채셨죠? 전혀. 아무것도 몰라. 그럼 됐네요. 계속 이대로만 하세요. 둘은 낮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박소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희 씨, 점심 준비 다 됐어요. 네. 정희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박소라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잘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박소라는 친절했습니다. 지나치게. 정희의 물을 따라주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박소라의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엌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소라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았습니다. 지갑, 화장품, 그리고 서류 봉투. 정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 일란에는 윤정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소라가 나왔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박소라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다음 주에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진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봐주세요.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 준비입니다. 당신 서명 위조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지켜보세요. 실제로 위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신고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일을 기록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만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눌렀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삼켰습니다. 지금은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벽을 잡고 걸었습니다. 복도를 왕복했습니다. 거실까지 갔습니다. 부엌까지 갔습니다. 다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성만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복도에서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성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법무사님.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정희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의사소견서 있으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판단 능력 없다는 진단서요? 그건 어떻게 받죠?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 아는 의사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성만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일주일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녹음을 멈추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바퀴 소리가 났지만 성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심지어 자신의 거처까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성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또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성만은 대답 대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늦을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곧바로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급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방금 녹음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는 거군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문서 위조이자 사기입니다.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사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정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법무사와 통화, 가짜 진단서 준비 중, 다음 주 화요일 만남 예정. 기록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장인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다음 날 아침 박소라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일찍 오셨네요.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박소라는 곧바로 안방으로 갔습니다. 성만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볼륨을 약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귀는 안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박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거의 다. 진단서만 나오면 돼. 다음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럼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정희 씨는 계속 모르고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알면 복잡해져. 정희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볼륨을 낮췄습니다. 요양원은 언제 보내실 거예요? 서류 처리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집은요? 동시에 진행해야지. 사람 없어야 집 보러 오기도 편하잖아. 박소라가 낮게 웃었습니다. 치밀하시네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언제 자유로워지겠어. 정희의 손이 굳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정희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소라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뭐가? 그냥 전보다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달까? 착각이야. 매일 똑같은데 뭐. 그렇겠죠. 제가 너무 예민한가 봐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녹음을 멈추고 라디오만 듣는 척했습니다. 정희 씨,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박소라가 밝게 물었습니다. 아까 전에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박소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점심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범하지 않은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박소라는 친절하게 반찬을 권했고 성만은 묵묵히 먹었고 정희는 천천히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식탁 위의 대화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반찬 이야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 하지만 그 밑에는 거짓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박소라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오후 2시 박소라가 떠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편히 쉬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도연에게 전송했습니다. 성만도 곧 외출했습니다. 정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 법무사 명함, 그리고 새로운 문서 하나. 정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성년 의견 신청 안내문이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명목의 제도. 하지만 이것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모든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박소라와 남편 대화 녹음 완료. 요양원 이송 계획 이번 달 내. 성년 의견 신청 준비 중. 집 매매 동시 진행 예정.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만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밤 11시 성만은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벽을 잡고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드러낼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박소라가 다시 올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준비했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공책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성만이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병원요? 검사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정희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병원인데요? 새로 옮긴 데예요. 전문의가 있대요. 언제요? 지금 준비하세요. 10시 예약이에요. 성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짐작했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알겠어요.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성만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휠체어를 차에 실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물이 점점 드문드문해졌습니다. 외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어디 있다고 했죠? 외곽이요. 조용한 데 있어요. 멀래요. 좋은 의사라고 해서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논밭과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주차장도 아닌 길가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성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희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멀었습니다. 차량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성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중앙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희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차 안에 갇혀 있어요. 외곽 어딘가예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모르겠어요.
길가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위치 보내실 수 있어요? 정희는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네. 통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주위를 다시 살폈습니다. 성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눌렀습니다. 지금은 침착해야 했습니다. 차 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몸을 돌렸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공간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옮겼습니다. 뒷좌석에 도착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겼습니다. 열렸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휠체어는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잡고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서본 것이었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버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에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50m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걷기로 했습니다. 차를 잡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발, 두 발. 차 끝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잡지 않고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땀이 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이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에 도착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손님.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괜찮아요. 잠깐 쉬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기 앉으세요. 아주머니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숨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정희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슈퍼에 있어요. 괜찮아요. 20분 후 차 한 대가 슈퍼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사장님, 변호사님. 도연은 정희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 간다던 것, 외곽으로 온 것, 차에 혼자 남겨진 것. 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기입니다. 고소 사유가 됩니다. 아직이요. 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정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사장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 계실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제가 사라지면 계획이 틀어져요.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탔습니다. 도연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걸으신 거예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요. 혼자 연습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어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로 성만은 자신이 완전히 처리했다고 믿을 것입니다. 방심할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정희를 부축해 현관까지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 제 번호 단축번호에 넣어두세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렇게 할게요. 도연이 떠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휠체어는 여전히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휠체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일을 기록했습니다. 차에 유기됨. 혼자 걸어서 슈퍼까지 이동. 도연 변호사 도움으로 귀가. 남편은 돌아오지 않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5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술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러게. 한잔 해야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박소라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주를 준비하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집 주인처럼. 소라 씨 덕분에 잘 먹네. 천만에요. 편하게 드세요. 성만이 웃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무슨 고생을요? 당연한 거죠. 친구들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몇 년이야? 3년 됐지. 사고 나고. 이제 정리된다며?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면 다 끝나요. 서류도 나오고. 잘 됐네. 새 출발이네.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희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정희 씨는? 누군가 물었습니다. 안방에 있어요. 일찍 주무셨어요. 불편하진 않겠어?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집 처분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새로 시작할 사업 이야기. 그녀 없는 미래의 계획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들 술잔을 들고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돌아왔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정희를 보았습니다. 성만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걸어왔어요? 정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섰습니다.
박소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게 어떻게...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만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 걸을 수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요. 병원에서 말했잖아요. 재활하면 걸을 수 있다고. 왜 말 안 했어요? 정희는 성만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계획 틀어질까 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성만이 웃으려 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정희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가짜 진단서 받으려던 것도, 집 팔려던 것도, 요양원 보내려던 것도 다 녹음했어요. 성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소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증거도 다 모았... 서류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변호사한테 다 전달했어요. 당신이 무슨... 화요일에 절차에 두고 간 것도요. 위치 기록 다 남아있어요. 성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갈게. 미안해, 성만아. 나중에 연락해. 한 명씩 나갔습니다. 금방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희, 성만, 박소라. 박소라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이만. 잠깐만요. 정희가 막았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같이 계획 세웠죠? 다 녹음되어 있어요. 박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법은 그렇게 안 봐요. 박소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성만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정희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물어야죠. 왜 저를 버리려 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힘들었어요. 당신 돌보는 게 힘들면 말했어야죠. 같이 해결했어야죠. 혼자 계획 세우고 저 몰래 진행하고 그게 부부예요? 성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요. 정식으로 고소할 거예요. 사기, 문서위조, 유기. 전부요. 제발.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성만과 박소라만 남았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술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드러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다들 봤어요. 제가 걷는 것도 진실을 아는 것도 잘하셨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아침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도 의지도 용기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만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변호사 사무실이요. 그래요. 성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걸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도연의 사무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빌딩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문패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마중 나왔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책상, 정돈된 서류, 법률 서적들이 꽂힌 책장, 전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으신 증거들 정리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다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자 기록, 위치 정보,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소 가능한 혐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 가짜 진단서를 준비하고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것. 둘째, 문서 위조 시도. 부동산 서류에 사장님 서명을 위조하려 한 것. 셋째, 유기. 외곽에 사장님을 두고 간 것.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소라 씨는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실행을 도왔으니까요.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증거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최소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로 예상됩니다.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생각이 복잡해서요. 도연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정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행하세요. 확실하세요? 네. 이미 결정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질문했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의 경위 하나하나 기록되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고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희는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사장님. 돌아보니 성만이 서 있었습니다. 박소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성만이 다가왔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제발. 할 얘기 없어요. 제발이요. 딱 한 번만.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요. 변호사님도 함께요. 알겠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4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와 도연, 성만과 박소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게 다예요? 진심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박소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정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합의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법까지 가면 어때서요? 제 인생이 끝나요. 정가자 되는 거예요. 정희는 찬찬히 성만을 보았습니다. 제 인생은요? 당신 계획대로 됐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보내지고 집 팔리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렇게 끝날 뻔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건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계획했잖아요. 녹음 다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 씨, 저희가 보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제발 합의해 주세요. 보상이요? 네. 돈이든 뭐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진실이요. 법 앞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요. 성만이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이렇게 끝나지 맙시다.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30년 함께 살았으니까요.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뵙겠어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하세요. 도연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성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합의는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도연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편히 들어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성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소식들이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고소장 제출 완료. 합의 제한 거절. 내일 경찰 조사. 공책을 덮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희 님이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여성인권센터에서 일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도연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어요. 아, 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성만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씻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공식화될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법원 절차, 재판.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녀 편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골목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새로 단장한 가게였습니다.
깨끗한 유리창, 새로 칠한 벽, 반짝이는 간판.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인네. 정인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아담했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16개. 주방에는 새 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 분식집 사진들이었습니다. 카운터에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트로트였습니다. 사장님,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오픈이네요. 네, 덕분에요. 도연이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예전 분식집 느낌도 나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새로 시작하지만 예전에 좋았던 것들은 가져가고 싶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재판 끝나고 정신 없으셨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바빠서 좋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판결 어떠셨어요? 만족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만 씨는 징역 3년, 박소라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 나왔잖아요. 충분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네. 집은 제 명의로 확실히 했고 나머지 재산도 정리됐어요. 그걸로 이 가게 차렸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빠르게 재기하셨네요. 재기라기보다는 돌아온 거예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새로 연 분식집이에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정희가 일어나 맞았습니다. 손님들은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떡볶이 2인분, 김밥 한 줄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할게요. 정희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고추장을 풀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몰라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떡을 넣고 어묵을 넣고 양념을 맞추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김밥도 말았습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았습니다. 칼로 썰었습니다. 단면이 예뻤습니다. 음식을 내왔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오래된 분식집 맛이에요. 정성스러워요. 정희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가 거의 찼습니다. 정희는 바빴습니다. 주문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정신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쉬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정희님의 사연입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랜 시련 끝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참았고 두려웠지만 용기 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 이름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희망적인 멜로디였습니다. 정희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무실 가봐야겠어요. 오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 일이었어요. 사장님이 용기 내셨으니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도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또 들를게요. 떡볶이 먹으러요. 언제든 오세요. 도연이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게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골목은 활기찼습니다. 정희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이 담긴 공책이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오늘 정인의 오픈, 새로운 시작. 공책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책이 필요했습니다. 미래를 기록할 공책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청소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정희는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 정희는 다시 한번 가게를 돌아보았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정인애라는 글자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소리를 켜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셨어요? 네, 덕분에요. 다음에 또 갈게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온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에 있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가게의 라디오와 같은 방송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흘렀습니다. 밤 프로그램, 자정음악, 새벽 방송. 정희는 더 이상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정희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아팠던 순간들, 하지만 이겨낸 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웃으며 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희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삶이었습니다. 라디오가 울렸습니다. 정희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